네, 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몸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까도 끝이 없는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아모르바디 뜨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월드 클래스 셰프에서 요리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정상원 셰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리사 정상원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음식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식사에는 달콤한 시간, 또 짭조름한 시절, 그리고 매콤한 시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맛있다. 말이 맛있어. 아모르바디의 식탁에도 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말씀을 이렇게 맛깔나게 하시죠? 아, 네. 이렇게 되면 뒤에 소개할 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이고야. 아모르바디에 보이지 않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을 쓰고 찾아온 코미디언 이혜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건강미 하나로 방송계를 씹어먹고 있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그래서 저를 헬스걸로 많이 기억을 해주고 맞아요. 계신데 헬스걸로 시작한 자 아모르바디로 끝낼지어다. 정말 맛있게 요리하시는 분과 맛있게 드시는 분이 함께하니까 아모르바디가 크리스마스네요, 정말. 네. 제가 만든 신조어가 있거든요. 묵찌빠가 아닌 찌빠찌빠. 그게 뭐야, 찌빠찌빠? 제 체질은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인생인 요요. 거예요. 예. 찌빠찌빠. 노력 안 하면 바로 찌빠찌빠 찌찌찌찌찌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자, 오늘 짜릿한 정보들 많이 주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아모르바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모르바디의 이 네 번째 화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힌트를 드리면 네. 오늘 화두가 뭔지를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혹시 오늘 식단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접근이 좋아요. 괜찮아요? 뭐 드셨어요?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었는데 컬리플라워 라이스로 김치를 샥샥샥샥샥 볶아가지고 거기 계란 후라이 턱 얹어서 참기름 한 바퀴 샥 둘러가지고 그냥 한 대 바가지를 먹고 왔어요. 뭐 드셨어요, 우리 약사님? 저는 공복에 올리브오일 3스푼 먹고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삶은 계란 하나 이렇게 까서 먹었습니다. 셰프님, 네. 나 제일 궁금해. 셰프님 리액션 할 게 없어. 그냥 완벽해. 완벽 그 잡채. 저는 크리스마스 제철 음식, 청국장.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장이 제철 음식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담가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청국장이 태콩으로 담근 다음에 첫 강추위 왔을 때 얼었다 한 번 녹으면 그게 제철이에요. 일리 있는. 네, 그 제일 맛있는 마일드한 그 단백질의 맛. 청국장. 제철 음식. 청국장. 그래서 오늘 화두는 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지금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는 시대가 된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먹을 게 많아졌다고 해서 잘 먹고 있다? 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먹지 않기도 하고요. 1인 가구 혹은 자주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도비만이 많고요. 그래요? 고지혈증이 많고요. 정상적인 밥을 제때제때 먹는 것보다 한 끼를 몰아 먹거나 간편식을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더 많아져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이걸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소고기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뭐 가공육 같은 경우 얘가 소가 돼지인지 닭인지 오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거는 좀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근원을 모르는 거는 좀 안 드셨으면 알고 좋겠더라고요. 먹어야 된다. 네네. 근데 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편의점만 가도 대부분 다 가공식품들밖에 많죠.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의 식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재밌겠다. 그 시간 왔어요. 네. 예. 네. 자,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80년대부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쌀 소비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밀가루가 소비가 증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이 대중화된 것도 요 시절입니다. 아, 이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업 포스터들도 막 등장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아, 저게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다양한 막 라면들. 라면 광고들. 처음 라면을 그려올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좀 배 굶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부황작물처럼 들어왔었던 음식이지만 네네. 이게 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약간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먹고 일하자. 이런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또 라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게 열리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문화가 또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그렇죠. 피자, 햄버거, 무슨 뭐 패스트푸드 체인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요 시절.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쯤 이르게 되면 또 우리 식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 맞아. 이후에 또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는 맞아요. 약간 이게 개인화된 식문화로 좀 바뀌어진 게 또 요즘에 좀 식문화의 트렌드이지 않을까. 배달앱 맞아, 배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편리하게 최근에는 배달하잖아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주방에서 식탁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맛만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유지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없었던 그 팩터가 생겨나니까 네.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가서 먹는 거나 배달 음식이랑 느낌이 좀 네. 다르니까. 맞아요. 이게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조금 속상한 게 이 전체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과연 잘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인스턴트나 요즘에는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편리하고 맛있고 재밌기는 한데 제대로 잘 먹는 건가. 맞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꼭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네요, 아니 진짜. 그래서 그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또 사실 건강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쵸. 네. 그 MZ 세대들이 사실 부모보다 빨리 늙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요? 마음고생해서 그런가요? 왜 그러지? 먹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자극적이고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제 외식에 익숙해지잖아요. 유행하는 음식들 뭐가 유행이었죠?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루 맞아요. 그런 탕후루,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네. 음식을 즐기면서 결국에는 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2030 당뇨병 진료 환자가 몇 퍼센트 늘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 실제 나이에 비해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빨리 늙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무서운 거예요? 왜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그 합병증이 진짜 무서운 건데요. 당뇨가 그냥 당뇨야 이것만 질환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한 가지 질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혈관이랑 관련된 질환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소비랑 건강성을 다 같이 좀 챙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지금 머릿속 뇌 한쪽이 계속 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얘기를 네. 하면서 계속 그럼 나 뭘 먹어? 나 뭘 먹지 오늘 저녁 뭘 먹지? 막 이러면서. 그 메뉴 이야기가 나와서 딱 네.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누가 떠올라요? 이분은 워낙 자주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모르바디의 제6의 멤버이지 않을까라는 누구- 생각이 들기도 누구예요?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빈치. 오죽하면 그분의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 그렇죠. 만찬이 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약을 했어요. 당연히 화가로도 활동을 했고, 뭐 건축가, 해부학자, 발명가, 무기 개발자, 심지어는 먹는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사가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요리가 등장하는 그림. 최후의 만찬? 만찬. 예수께서 최후를 맞이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 네. 어찌되었건 식사를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통 서양 미술사에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장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장식으로 등장하는 메뉴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접시에 넣을 그렇죠. 것이냐. 그래서 항상 화가들이 고민을 해요. 네. 고증을 하여 2000년 전 예수와 성인분들께서 드셨던 그 음식으로 세팅을 할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바로 이 선택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네, 싶은 거. 밀라노에 가시면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수도원 벽면에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간이 과거 이곳 수도사 분들이 식사를 하시던 식당 벽면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당시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요리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장어구이였습니다. 장어요? 장어구이였습니다. 장어요? 저는 저거 그냥 탄빵 정도로 약간 생각했어. 빵처럼 뭐 빵이 좀 탄빵. 크루아상이나 뭐 이렇게. 그때 당시 해안가라면 모르겠지만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단이 그리 발전하지 못했었기 귀하지. 때문에 생선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장어는 일단 잡고 난 이후에도 일반 생선에 비해서 신선도 유지가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륙으로 가져오기도 굉장히 쉬웠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장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살아생전에 2만 페이지가 넘는 수많은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심지어 쇼핑 리스트도 적었거든요. 우리 제가 나 오늘 뭐 와인 살 거고 뭐 네. 토마토 살 거고 거고. 뭐 살 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는데 거기에 장어가 자주 자주. 등장하는 재료가 바로 장어. 장어였습니다. 그림의 이름은 아시겠지만 메뉴의 이름 아세요? 저 메뉴 장어의 이름 있어요? 이름, 모든 음식 이름이 있으니까. 와, 아퀴라 알라 피오렌티나입니다. 아킬라 매우 알라-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은데요. 빈치가 피오렌티나 옆이죠. 그 피렌체라고 하는 지역의 옆인데 이 지역이 예전에 피사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피사는 바닷가 쪽이고요. 피렌체는 내륙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를 괴롭히려고 뭘 끊냐면 소금하고 물고기를 끊습니다. 끊어봐. 피렌체는 지금 가도 빵이 싱거워요. 담백하게 요리를 하는 게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메뉴는 짜거나 기름지지 않고 분명 담백할 담백했을 거예요. 거다. 네. 피렌체에 가면 지금도 비슷한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있겠네요. 장어 요리가 요리를. 있고요. 이 당시에 르네상스 시절에는 네. 귀한 장어 가지고 만든 이 아귀라 요리가 유행했어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전 더 놀라운 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장어가 좋다라는 걸 알았다는 게 네.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는 겁니까 장어?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그 비타민 A,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를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딱 야 이거 먹자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골라야 되면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아모르바디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정말 있게 좋은 됐다. 소식이네요. 이게 좋은 소식인 거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소식. 적게 먹는 거. 예. 소식으로 건강을 지키자. 건강해지려면 소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약사님? 이 소식은요,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건강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젊은 당뇨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이런 식사를 자주 하면 인슐린 계속 분비되고 이게 계속 분비를 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해요, 인슐린이. 네. 근데 우리가 계속 단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얘가 계속 분비돼요. 분비가 되고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인슐린이 분비가 분명히 되는데도 그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더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꾸준히 하면 이 혈당 스파이크도 오르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고 소식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전하겠습니다. 저는 셰프님도 궁금한 게 맞아. 요리를 하시는 분이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직업이 정작 본인은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게 직업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만나야 되잖아. 네, 잘 즐기죠. 근데 전문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밥 대 밥 못 먹습니다. 언제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테이스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장을 먹어야 비워 될, 두시는구나. 항상 그래서 꽉 채워 놓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요리사들이 소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신랑은 저를 이제 다이어트에 제가 늘 만년 다이어터인 걸 아니까 소식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밥 먹고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여자들은 팝콘 또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먹잖아요. 간식은 근데 따로 있죠. 갑자기 신랑이 저 적게 먹으려고 왜냐면 다이어트 하는 걸 아니까 도와주려고. 저 소식 시키려고 본인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냥 아예 음식을 좀 적게 시키면 안 됩니까? 그건 또 그게 안 되지. 안 되지. 예, 원래 시키던 가다가 있잖아요, 저희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누가 보면 두 분이 부부인 줄 알겠어요. 아 근데 약간 오늘 처음 뵀는데 내적 친밀감이 왜 이렇게 있어? 그러게요. 그냥 우리 신랑하고 좀 닮기도 했어. 지금 우리가 소식이 좋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그렇다면 전해야죠. 반대로 그 정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창용 도슨트 준비됐나요? 제가 또 준비를 네. 한번 했습니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좀 힘겨운 최후를 맞이하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그렇지. 처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식가로 알려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 침대에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드셨습니다. 보통 아침에 드시는 식사량이 일단 시리얼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얼? 스프, 계란 4개, 베이컨 5조각, 스테이크 2조각, 토스트 4개. 아침에? 그다음에 치즈에 안 끝났어요? 또 홍차까지. 이 정도가 기본 아침 식사. 그리고 아침 다 먹으면 해가 질 것 같은데. 진짜 점심을 거.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다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보통 식사량이 일반 성인 식사량의 한 3배 정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윈스턴 처칠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시가. 담배 시간. 항상 손에 시가를 들고 있어요. 엄청난 헤비 스모커에다가 또 이분이 애주가였어요. 알콜. 그러다 보니 보통 하루에 평균 주량이 와인 2병 정도? 90세까지 장수는 하셨지만 78살 때 뇌졸중을 한번 겪으시곤 12년 동안 굉장히 좀 고생하신 투병 생활을 좀 이어가시면서 좀 불편한 말년을 맞이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왜 다이어터 분들은 정말 딱 늘 많이 듣는 말이 급하게 먹지 마라. 천천히 먹어야 살이 안 찐다라는 소화가 얘기 된다. 정말 많이 듣는데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렙틴. 빨리 먹으니까 더 먹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폭식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유명한 역사적 인물 가운데 폭식증의 대가가 바로 이분 핸델입니다. 핸델이요? 핸델이 폭식증이 있었어요? 네.
재미난 일화도 있어요. 이 핸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서 4인분을 해치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식탁 3개 정도에 올라갈 어마어마한 양을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한참 기다리다가 웨이터에게 아니 도대체 음식은 언제 나오냐? 라고 물었더니 웨이터 why? 일행분들이 오시면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얼마나 많이 시켰어?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 일행 여기 있으니까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당장 내오라고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핸델이 좀 폭식증 환자이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는데 평생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또 말년에 좀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분이 말년에 비만 때문에 당뇨도 고생을 하셨고 네. 뇌졸중에 뭐 오른쪽은 안면마비에 왼쪽 아이고야. 눈은 실명하고 굉장히 잦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투병 생활을 좀 이어갔더라고요. 지금 아마 아모르바디 보시면서 이제 또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그러니까 치킨 맞아, 시켜서 맞아, 맞아. 치킨. 다리를 들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왠지 이제 누워보려고. 살짝 이제 점심 드시고 살짝 출출해지실 시간대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소식의 중요성을 꿋꿋하게 전하면서 다음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오래 살려면 먹어라. 천년의 음식은 정말 인류의 역사에 오랫도록 남은 천년의 식재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 텐데 네. 다들 뭐 슈퍼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한동안 이제 지중해식 음식이 굉장히 슈퍼푸드처럼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집에서 그릭 요거트도 직접 예, 웬만한 요리에 다 올리브유를 넣는다 그러더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넣어. 아니 올리브유를 넣으면 왠지 뭔가 내 피가 맑아질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도 이제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를 가나 있는 게 토마토더라고요. 몸에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나라에 가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푸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네. 노예 해방도 하고 이후에 뭐 남북 전쟁도 이렇게 겪으면서 신변의 위협을 항상 받으셨던 분이신데 심지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우회를 여러 번 해야 될 정도로 암살 위협을 계속 끊임없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북 전쟁 가운데 얼마나 그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암살 시도가 바로 독살이었다. 아 제일 무서워. 심지어 당시 정적들은 이 링컨을 암살하기 위하여 백악관 셰프를 매수를 하고 서서히 죽어갈 수 있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링컨의 요리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링컨이 점점 건강해지고 혈색은 좋아지고 오히려 얼굴은 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링컨에게 매일매일 먹였던 그 재료가 바로 토마토였다고 합니다. 독살하려고 먹인, 서서히 죽이려고 먹였던 게 건강을 회복해. 바로 그 좋아요. 토마토. 토마토가 당시에는 악마의 열매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요. 왜요? 일단 성서 속에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막 이런 좀 오해를 받고 있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많은 속설 때문에 1820년 미국 뉴저지에서는 재배가 금지될 정도였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링컨 대통령한테 먹였죠? 그러니까 뉴저지에서는 재배가 아, 금지되었었지만 남미 지역에서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토마토가 굉장히 흔한 재료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나오는 토마토들을 구해다가 이제 링컨의 요리 속에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토마토인 그러니까 걸 모르게 해서. 이래서 카더라 통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에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토마토가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토마토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채소로 갑시다. 근데 채소로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게 하시더라고요. 법정까지 갑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이게 근데 법정까지 여기에서 갈 왜 일이야? 법정에 가냐면 관세 때문이에요. 관세가 달라서. 관세가 달라서 법정으로 갔고요. 그런 일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론은 채소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관세를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과일이 되기도 하고 채소가 되기도 하는 게 이 토마토입니다.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았던 거죠. 리코펜 들어있고요. 비타민도 정말 다양한 비타민들,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서 먹어도 되고요. 주스로 만들어도 좋고 요리에 넣어서 익혀 먹어도 몸에 좋아요. 정말 슈퍼푸드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무서웠던 거죠. 오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푸드예요. 저는 이제 식단을 할 때 토마토만큼이나 많이 장 보는 게 버섯이었거든요. 버섯 좋지. 네. 근데 버섯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버섯 같은 경우는 영웅의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영웅이 네. 버섯은 영어로 머쉬룸이잖아요. 머쉬룸 어원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페르세우스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이끼가 많은 지역에서 버섯을 발견하고 먹어봐요. 그랬더니 황홀경을 느낍니다. 버섯을 먹고. 네, 버섯을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게 바로 미케네 아시죠? 미케네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9,000년 전 알제리 동굴 벽화인데요. 어머, 네. 아, 송이버섯 맞네. 어머, 저게 버섯이네요. 송이네. 손에 들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요. 저는 삽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게 버섯이었어? 버섯입니다. 어머. 9,000년 전에 그린 버섯 주술사예요. 네. 이 버섯은 굉장히 힘이 센 그 식물인데요. 모든 생명의 그 영양분들이 사실은 버섯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NK 세포가 되게 수치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베타글루칸을 챙겨 드시면 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 킬러셀들이 맞아요.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성분들이에요.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자양분을 던져주는 게 바로 버섯이에요.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몸에 좋은 백혈구의 친구 버섯. 자, 지금부터는요,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경 씨. 네? 수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프로파일러 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진행해 주시죠. 제가 듣기로 네. 우리 희영 씨께서는 신분 세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으로 바뀌셨나요? 아, 헬스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주시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걸음걸이에요. 근데 앞에가 좀 달라졌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때마다 어디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저 진짜 매일 밤 갇혀요. 근데 언제쯤이면 내가 안 갇힐 수 있을까? 안 갇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갇히지? 집에 네. 업소용 냉장고가 있으시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신분 세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집에 네. 업소용 냉장고가 있으시다고요? 아니, 우리 프로파일러 전혀 분들 모르겠어요. 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알아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더 복잡하네요. 더 복잡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경 씨의 아모르 바디 다 같이 만나보시죠. 아, 이거 사야 돼. 마트 가셨구나. 네, 엄마하고 장 보러 갔어요. 햄. 오케이. 다이어트 하는 애가 장부터 보는 게 좀 이상하다. 뭘 보는데? 뭘 보기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장을 보지. 잠깐만. 요 브로콜리 있네. 브로콜리 안 먹어, 오늘.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 다이어트 한다는 애가만 한 30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뻐졌다 매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달라
뭐 할 거야 대간절? 오늘 응. 피자랑 떡볶이를 만들 거야, 엄마. 어머 정신 나갔어 얘가. 다이어트가 완전 초반인가요? 네. 미간 피고 말해. 미간을 피고 말해. 덩어리인데. 아니 탄수화물 덩어리로 안 먹지. 봐봐. 탄수화물 써 있지. 우리 몸에 엄마 그 혈당을 탁 올리는 나쁜 탄수화물을 당질이라 그래.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는 당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식이섬유라는 글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빼기 0을 해야 되겠지. 얘는 봐. 100g에 51이야. 와. 슉. 얘는 100g당 10g. 6.2g. 근데 식이섬유가 또 있지. 그래서 얘를 살 거야, 아마. 저는 이제 항상 정말 찌빠찌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살이 좀 덜 찌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레시피를 저만의 레시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왕 먹을 거. 덜 찌게 먹자. 덜찌 언니. 굴소스라든지 어떤 여타 간장이라든지 최소화해서 튀김옷 입히듯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나쁜 탄수화물 당질을 한 끼니에 30g은 웬만하면 안 넘게 먹으려고 식단을 짜고 있어요. 그람 수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영양 정보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탄수화물은 착한 탄수화물 그리고 나쁜 탄수화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착한 애들은 통곡물, 그다음에 채소, 과일, 견과류, 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나쁜 것은 아시죠? 밥, 빵, 면. 맞습니다. 설탕. 네, 그리고 액상과당 이런 시럽, 과자, 네. 콜라, 또 그 이미 만들어져 나온 주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 좋지 않은 이경 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왠지 덜 찌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자, 따라가 봅시다. 저희 집이에요. 촬영 온다고 정말 청소를 한 티가 나네. 아유, 저희 신랑이 고생 많이 했어요. 결혼 때 찍은 웨딩 사진이에요, 웨딩 사진. 신랑이 가끔 물어봐요. 여보, 이 여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많이 찾아요. 예. 고추장하고 양념들은 어디 있어? 있지. 꺼내와야지. 꺼내와야지. 내 다이어트 냉장고에 다 있지. 저게 업소용 냉장고구나. 어머, 네. 어머, 어머. 냉장고. 여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당 식재료들만 탁 넣어놓은 저만의 보물 창고예요. 어떻게든 먹겠다는 각오가 느껴집니다. 난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네. 대단하다, 진짜. 예전에는 많이 아팠어요. 고지혈증도 있었고 당뇨도 좀 셌고요. 저희 엄마가 당뇨 고지혈이 좀 심하셨어요. 지금도 당뇨는 있으신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떡이 안 보여. 떡 떡볶이인데 왜 떡이 안 보여? 떡 여기 있잖아. 이게 쌀떡. 아니 이게 버섯. 이건 버섯이지. 근데 이걸 쌀떡 대체로 넣을 거고. 새송이 버섯을. 네. 밀떡 대체해서 넣을 거야. 이게 푸주. 푸즈. 아니 근데 이거는 천사채지. 이렇게 언뜻 봐봐. 이렇게 언뜻 보면 뭐처럼 생겼어? 당면 같은. 당면 가지고.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시는 거네요. 네. 베이킹 소다를 넣고 저렇게 끓여내면 당면처럼 변해요. 당면, 사리. 오, 진짜 떡볶이 같다. 와우! 와우!
짜자잔. 아, 예쁘게 됐다. 피자 먼저 하나 먹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엄마 왠지 배달 앱에 저 메뉴가 또 메뉴가 들어갈 것 생기겠네요.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밀떡 같아. 이게 너무 맛있어서 착각할 수도 있어. 이건 살찌는 떡볶이가 아니야. 저당, 저탄수화물 떡볶이. 그걸 또 먹자.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해야 돼. 엄마 한 알. 이게 비엔알 17이라고 엄마도 챙겨 먹으면은 체지방 감소도 되고 혈당 관리도 되고. 그러면 엄마가 훔쳐가기 전에 내가 좀 줄게. 아니 저렇게 뭐 좋다고 말씀드리면 집에 가면 개수 수량이 안 맞아. 엄마 간 다음에. 아 근데 보니까 그 식단도 식단인데 또 신경 쓰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게 비엔올 17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혈당 관리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아까 전에 그 당뇨 때문에 살이 너무 많이 찌셔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조미료부터 다 바꾸면 엄마가 만들어 먹고 싶은 거 뭐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뭐 다 드실 수 다 있다. 드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챙겨드리고 같이 먹어요. 했더니 엄마가 20kg 정도 감량하시고 엄마 지금 쭉 유지 중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약간 보물 냉장고 1호가 된 거예요. 네, 이 비엔알 17은요 한국인의 모유에서 배양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비엔알 17이 포도당 수송체의 발현량을 증가를 시켜서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덕을 좀 본 거네요. 셰프로서 보니까 이 탄수화물 드시는데도 정말 이 종류를 다 따져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단당류가 많으면 살도 빨리 찌겠죠, 당연히. 네, 혈당이 빨리 오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살이 더 많이 찌겠죠. 네. 사실 이 비엔알 17이요 전 세계 주요 10개국에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유산균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의 단당류를 모아서 다당류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체내에 당으로 흡수되는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비엔알 17을 섭취한 실험군의 이 체중과 엉덩이 둘레 또 체지량 지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체지방이 좀 감소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엉덩이 둘레는 재보셨어요? 엉덩이 둘레는 아직은 못 재봤는데 허리, 복부 둘레가 저는 좀 감소했어요. 네. 이 비엔알 17이 최초로 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단 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면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4주차 방송을 함께 하면서 네.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정말 건강엔 거저 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하고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만 정말 얻으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지하에 또 헬스장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네.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먹었던 그 비엔알 17이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을 키우는 유전자를 또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진짜. 예. 땀 들어갔어. 또 하나의 건강 몸매템인데요. 근육 운동 후에 이렇게 사우나를 해주면은 근육이 훨씬 더 잘 생긴다고 해요. 사우나. 저기서 갇혀 있어요. 매일 한 1시간씩 사우나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너튜브 편집할 때는 과자를 먹어줘야지. 아, 네. 또 드시고 계시네요. 과자네. 너무 맛있게 드신다. 이거는 살찌는 과자가 아니에요. 포두부 과자예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포두부를 과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그냥 붓기만 해도 직접 만드시는 본인이 거예요? 만든 네,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진짜 만족감이 많이 와요. 사우나까지 마쳤으니까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비엔알 17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먹고 싶은 충동이나 이 폭식에 대한 그 욕구를 좀 이 친구가 잠재워주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야식이 땡길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좀 하나를 먹어두는 편입니다. 개미열이 멀지 않았어. 야. 개미야. 저도 유산균 먹기는 먹는데 건강 때문에 근육에 도움이 된다는 건 또 몰랐어요. 저도 그런 건 처음 들어요. 네, 사실 우리 몸에 이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 분해는 또 빠르게 되고. 근데 이 BNR17이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줄이고 또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섭취하면 근육량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근육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고 때론 증가시킬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보니 BNR17이 근육 부스터라는 느낌으로 도움이 제가 되는. 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NR17이 장내에 유해균은 줄여주고 또 유익균은 높여준다 그래서 전 또 근육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장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이 들어있죠. 특히나 우리 몸에 좋은 게 이제 유산균인데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드셔야 돼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 균들의 구성이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얘네들이 이 안을 우점종이 되어서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근세포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도 늘려주고 그러면 2배로 이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날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보면서 계속 뭔가를 좀 드시고 계셨잖아요. 네. 혹시 카메라 뒤에서는 뭐 엄청 폭식하고 막 그러시는 건 아니죠? 혹시 절 보고 계신가요? 아니, 그 살면서 폭식을 경험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정도로. 근데 이제 이 식욕을 잠재우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BNR17의 어떤 장점 중에 식욕을 좀 조절해 준다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그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저는 식욕 조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BNR17이 우리 식욕 조절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배불러라는 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데 이 BNR17이 렙틴의 분비량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짜 식욕이 배고프청 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너무 중요하다, 이거.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희경 씨의 아모르바디 프로파일러 함께해서 더 즐거웠고요. 그리고 유익했던 아주 수사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먹고 있는 이희경 씨, 우리 아모르바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전에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은 또 언제 빼야 되나, 내가 또 뭘 얼마나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힘들었다면 사실 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고 나서 많이 행복하게 조금은 느리지만 감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행복한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역사와 철학, 숨겨진 예술사까지 건강한 토크로 후끈후끈 달아올랐던 오늘의 아모르바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누구보다도 잘 드시면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